본 방송에선 절대 알려주지 않는 이야기. 프로그램의 비하인드를 확인할 수 있는 본방 외전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주목해볼 방송은 MBC 창사 특집 다큐멘터리 휴머니멀입니다. 인간은 동물에게 어떤 존재인가라는 물음에서 시작해 그 해답을 찾는 여정을 그린 다큐멘터리 휴머니멀. 아프리카 대륙부터 미국, 아시아에 이르기까지 총 1년 2개월에 걸쳐 야생 동물과 그들을 둘러싼 인간의 민낯, 그리고 야생 동물을 지키기 위한 사람들의 고군분투를 포착했습니다. 또 배우 유해진, 박신혜, 류승용 씨가 프레젠터로 현지에 직접 동행하며 오늘날 야생동물이 맞닥뜨린 비극의 현장을 생동감 있게 전달. 인간과 동물의 공존에 대한 진정성 있는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네, 방영 전부터 2020년 기대작으로 이목이 쏠렸던 휴머니멀. 오늘 본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들 들려주기 위해서 연출을 맡은 김현기 PD가 자리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6일에 첫 방송을 시작했죠. 네. 어느덧 이제 5부작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1년이 벌써 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방송 후반 작업을 하면서는 사실 바빠서 잘 신경을 많이 못 쓰고 있었는데 계속 이 SNS나 이런 걸 통해서 반응들이 뜨겁게 올라와서 저희도 제작진도 사실은 되게 고무되고 놀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본격적인 궁금증을 풀어보기에 앞서서 휴머니멀에 대한 위원들의 감상평부터 들어보고 싶은데요. 다들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동물과 인간의 공존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렇게 에둘러가지 않고 네. 아주 정면으로 직시하고 실천적인 해법을 찾아보려고 했던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인간은 자신들만의 윤택한 삶을 위해서 자연의 질서를 많이 바꿔놓죠. 네. 그래서 그것이 인간과 동물 간의 그 공존의 질서를 깨놓고 있기도 한데요. 휴머니멀은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쾌락이나 아니면 어떤 경제적인 이권을 위해서 우리가 동물을 마구잡이로 사육하는 굉장히 잔인한 현장을 보여주더라고요. 네. 또 반면에 그런 동물들이 이렇게 그 희생당하는 것들을 지켜주고 다시 이전의 상태로 돌려주기 위해서 동물을 지켜가는 사람들의 활동도 같이 보여주면서 저는 감동도 있었지만 또 깊은 반성의 시간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어떤 특정 지역이나 특정한 사람들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이게 전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 되는 그런 메시지를 던져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굉장히 끔찍하고 잔인했지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보기 좀 힘든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게. 근데 저희가 굳이 그런 장면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최대한 여과 없이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사실은 저희가 다뤘던 내용들이 다 기존의 대한민국 언론을 통해서도 다 뭐 보도가 나갔거나 기사가 있거나 하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네. 사람들이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주목하지 않았던 이유는 자기가 직접 보는 것과 건너 다른 사람이 한 이야기가 주는 임팩트가 다르기 때문에 네. 불편한 진실이더라도 좀 직시해야 한다. 직접 보여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 정도의 충격을 받아서 달라져야 된다라는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라는 일종의 절박함 같은 것이 제작진에게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MBC를 대표하는 다큐멘터리들이 있잖아요. 자연 다큐멘터리. 지구의 눈물 시리즈부터 최근에 했던 이제 곰까지 저희가 이제 기존 작품들을 보면은 다큐멘터리도 이렇게 재미있을 수 있구나. 그리고 저희가 좀 감동을 하면서도 많이 우는 시간도 있었고 우리가 자연 다큐멘터리에서 느낄 수 있는 어떤 서정성 이런 것들이 되게 강했다면 이번 작품은 정말 좀 진지한 탐사 고별 다큐멘터리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이제 기존의 전작들이 어떤 대상과 카메라의 거리가 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있었다라면 지금은 그 또 시청자의 시선을 대변하는 프리젠터의 역할을 통해서 좀 더 대상에 굉장히 좀 직접적으로 다가간 느낌, 그 자연 훼손의 현장으로 더 깊숙이 들어간 듯한 느낌을 줘서 그만큼 더 좀 감정이 심하게 움직인 그런 다큐멘터리가 아니었나 싶고요. 이런 변화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지구 생태계 보존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시급해진 시대잖아요. 그런 시대의 어떤 변화가 만들어낸 그런 다큐멘터리 태도의 변화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저희 MBC에서 해왔던 창사 특집 다큐들에 비해서
보기 불편한 지점들 내지는 조금 더 서정적이지 않은 지점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것들이 시청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는 생각했지만 지금의 시대적인 사람들이 동물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감수성이 그 당시 눈물 시리즈가 나왔던 당시와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지난 5년 동안 가장 한국에서 첨예했었던 그 정치적 이슈가 성평등이었다면 저는 앞으로 5년은 동물권 이슈가 되게 첨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좀 그런 시대적인 맥락 같은 것도 좀 이제 만드는데 좀 영향을 미친 게 있으실까요? 물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뭐 인종, 그 다음에는 여성, 이런 식으로 장애인, 이런 식으로 약자들에 대한 관심이 범위가 넓어져 왔는데 이제 인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동물에게까지 가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족함을 메우기 위한 단계로 이런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필요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대의 변화와 함께 기존의 다큐와는 달리 동물들이 처한 잔혹한 현실을 정면으로 보여주는 탐사 고발 다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김연기 PD와 함께 휴머니멀에 대한 궁금증 풀어나가 볼게요. 톱스타들의 참여로 방영 전부터 뜨거운 화제를 모았던 휴머니멀. 배우 유해진, 박신혜, 류승용 씨가 프레젠터로 동행하는가 하면 내레이터로는 김우빈 씨가 참여해서 공감의 목소리를 전했는데요. 이렇게 4인의 배우들이 다큐멘터리에 참여하게 된 참 배경이 궁금해요. 프레젠터를 써서 시청자들에게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가고 공감시킬 수 있는 요소들을 넣어야 된다라는 것이 애초에 기획 단계에서부터의 뭐 저와 저희 팀의 제작 의도였고 그래서 프레젠터들을 섭외하게 됐는데 시청자들에게 인지도가 있고 네. 그래서 저희 이런 사람이 나와라는 것만으로도 화제가 될 수 있는 분들이면 당연히 좋겠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분이 실제로 다큐멘터리나 저희가 생각하는 이런 동물과 관련된 주제에 관심 있는지는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좀 사전에 조사를 해서 동물에 관심 있는 분들, 있을 만한 분들 위주로 좀 후보군을 좁혀서 연락을 드렸는데 다행히 이 세 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원래 다큐멘터리 장르를 좋아하고 즐겨보고 애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어서 아주 흔쾌히 출연에 응해주셨고, 프레젠터 세 분이? 네네네. 네. 뭐 나레이터는 김우빈 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뭐 섭외 과정에서 뭐 저희에게 뭐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거나 뭘 재거나 이런 거 없이 기꺼이 현장에 가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특히 박신혜 씨 같은 경우는 이 프로에 출연하는 것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도 되게 고무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라인업도 화려했지만 프레젠터와 내레이터가 함께 참여하는 형식은 기존 자연 다큐멘터리에서는 보기 드문 시도였기 때문에 더 관심을 끌었는데요. 그만큼 위원님들도 참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저는 특히 배우들로 이 프레젠터를 구성했다는 것들이 좀 더 눈에 띄었는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인물들이 좀 낯설기도 하고 때로는 요번 같은 경우에는 좀 불편한 진실들을 마주할 때 훨씬 더 그 이해를 높이는 데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갖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다만 저는 궁금한 거는 이분들이 처한 현장은 야생의 현장이고 굉장히 돌발 변수들이 많은 그런 현장들이어서 아무리 뭐 이렇게 관계자들의 보호 아래 제작이 됐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뭔가를 현장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훈련을 한다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 또 하나는 동물과 관련된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오히려 또 좀 프레젠터로서의 갖는 한계는 없지 않았나.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보니까 유해진 씨가 곰을 가까이 만지고 함께 네네. 대하던데 참 이게 어찌 보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네, 맞습니다. 대담하다 생각도 네.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옷이 찢어지기도 네. 그랬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걸 알기 때문에 뭐 사전에 프레젠터에게 주의사항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했지만 촬영할 때 그래서 보시면 유해진 씨가 혼자 곰과 있는 상황은 없습니다. 이게 옆에 이제 곰을 보호하는 전문가분께서 계신 상황에서만 프레젠터가 동물과 함께 노출될 수 있지 절대 뭐 프레젠터가 임의적으로 동물과 있는 그런 상황은 최대한 피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이게 전문가들이 다루는 능숙함을 넘어서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가서 동물들과 교감을 할 때 그런 과정들이 계속 보여지는데 뭐냐면 처음에는 되게 낯설고 무섭고 어색해하다가 시간이 가면 이제 그 동물들과 정말로 교감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날 때 이것은 정말로 비전문가인 프레젠터에게서만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변화구나. 확실히 그러한 의도가 되게 잘 느껴졌던 게 박신혜 씨가 처음에 저는 동물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참여를 했었고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그 아름다운 풍광과 동물들을 보면서 이렇게 해맑게 사진 찍는 장면이 막 나오다가 뜻밖의 정말 예상치 못했던 굉장히 참혹한 광경을 보고 충격을 받잖아요.
시청자들의 시선도 좀 달라지는 그런 지점이 시작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프리젠터에 우리가 이입해서 봐서 다큐멘터리의 메시지가 강하게 전달되도록 하는 효과가 굉장히 잘 전해졌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선영 의원이 이제 박신혜 씨가 충격을 받는 장면을 인상 깊게 봤다고 얘기했고 저도 그랬는데 그럼 좀 궁금했던 거죠. 혹시 이 제작진들이 박신혜 씨한테 우리 가서 아프리카 가서 그냥 얼룩말하고 뛰놀 거예요라고 그냥 그렇게만 얘기한 다음에 이걸 보여준 건가? 아니 뭐 굉장히 잔인한 장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얘기를 한 건지. 만약에 그렇다라면 이거 깜짝 카메라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전혀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 촬영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다 설명을 했지만 밀렵의 상황이라는 것은 저희가 맞닥뜨린다고 장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코끼리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GPS를 단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날짜를 정할 수 있으니까 쫓아갔는데 거기서 이제 갑자기 코끼리가 죽어 있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건 저희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걸 보고 그 마이크 체이스 박사도 감정이 격해져 있는 상황이었고 박신혜 씨도 눈물이 많아서 막 이 코끼리가들이 죽은 거 보고 막 GPS 다 마취해서 깨어날지 안 깨어날지 막 가슴 졸이는 상황을 본 다음에 격해져 있는 두 분이 만나서 갑자기 눈물을 터트리니까 사실은 제작진도 이게 진짜 이렇게도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프레젠터가 변화에 관한 과정을 보여주려면 촬영 전반부에는 이제 기분 좋고 귀엽고 이런 동물들을 만날 수 있는 촬영은 앞으로 몰아놓고 그런 것들을 찍으면서 이제 뭔가 좀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질 상황에 대해서 대비하면서 스케줄을 미리 그렇게 짜놓는 그런 식의 계획 정도는 세워놨었습니다. 원래 계획과는 많이 좀 어긋났던 현장도 좀 있었나요? 현장은 늘 어긋납니다. 다큐는 정말 뜻대로 안 됩니다. 배우분들이 이제 섭외가 되고 나서 사전 미팅을 했는데 다 이걸 물어보세요. 가면 뭘 찍냐고. 이런 코끼리를 찍을 거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는데 가서 어떤 코끼리를 찍을 건지는 가봐야 안다라고 말씀드리면 되게 좀 불안해하시고 다큐멘터리의 특성이 그런 거라고 저희가 이제 설명을 해서 안심시켜드리고 그러기는 했는데 계속 아기 코끼리를 보면서 그냥 며칠 허송한 적도 있고요. 정말로 현장은 저희 마음대로 안 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다 지나고 보면 다큐멘터리는 그게 매력이죠. 이분들이 사후적인 내레이션도 붙이시잖아요. 네네. 근데 또 내레이터가 있단 말이죠. 네네. 그럼 이거는 어떻게 좀 구분이 되는 건지.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 때 PD와 작가가 편집을 같이 하는데요. PD는 현장에 갔다 왔기 때문에 자기가 찍은 것에 대한 애정이 있어요. 그림을 잘 못 버립니다. 작가는 객관적으로 그림만을 보고 거기서 냉정하게 그런 것들을 좀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 기량작용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완성해 가는데 저는 나레이터와 프레젠터도 약간 그런 기능인 것 같아요. 그래서 프레젠터 현장에 갔기 때문에 현장에서 직접 자기가 보고 듣고 느낀 것 위주로 저희가 멘트를 정해줬고 나레이터는 딱 한국에서 그림만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황, 맥락, 그다음에 설명해야 될 부분, 그다음에 이 전달해야 될 메시지를 정리하는 것, 이 역할들을 나레이터에게 분리해서 나눠줬고요. 그래서 프레젠터는 구어체로 말하고요. 나레이터는 했습니다 하는 문어체로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구분을 두기는 했습니다. 멀리서 보면 그냥 검은 강아지들 같더라고요. 야, 진짜 내 평생 곰하고 산책을 하게 될 줄이야. You can be very gentle, but 근데 벤이랑은 교감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yes. 궁금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야생 흑곰이 분명한데 대체 어미곰은 어디 가고 새끼들끼리만 있는 건지. 알고 보니 녀석들은 야생에서 어미를 잃은 고아곰들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약간 혼동이 됐었거든요. 여기서 왜 배우가 또 나레이션을 하지? 그랬는데 나중에 이렇게 구분이 되면서 오히려 그 프리젠터들의 그 마음속으로 더 들어가는데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제 류승룡 씨가 2부 마지막에 이제 사자 세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정말 비극의 국립공원과 동물보호구역과 사냥허가구역을 명확하게 가로지르는 그 경계선에서 세실의 환영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지금이라도 당장 내 눈앞에 걸어서 나타날 것 같은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자였고 자신의 죽음으로 가장 많은 걸 일깨워준 사자.
사실은 이런 다큐멘터리에서 그 낯선 이제 어떻게 보면 판타지 그런 기법인데 그런 연출을 택하신 것도 저는 되게 궁금해요. 세실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사실은 시청자분들한테 정말 너무너무 세실을 직접 보여드리고 싶은데 자료도 풍부하지 않고 저희가 거기서 만난 스타펠캄프에게 연구원에게 받은 자료가 전부였거든요. 이게 어쨌건 사람들이 사자를 죽이면 안 된다라는 것에 감정이입을 하려면 세실이 한번 등장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떤 방식으로 할까 하다가 유승용 선배랑 사전에 좀 논의를 해서 저희가 이런 것들은 좀 연출을 해서 찍고 싶다. 하지만 정말로 연출을 하더라도 세실이 죽은 그 장소에서 찍는다면은 그것은 그냥 단순한 연출이나 메이킹이 아니고 진짜랑 연결된 그림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본인도 흔쾌히 동의하셔서 직접 그 현장을 찾아가서 그 그림을 찍었는데 또 마침 저희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가 되게 노을이 막 붉게 물든 맑은 날이어서 분위기가 되게 처연하게 나와서 그냥 갔을 때만 해도 CG로 사자를 넣을 건지 말 건지는 좀 제가 속으로 확신을 못 하고 있었는데 이 정도 느낌의 그림이면은 그렇게 해봐도 되겠다 싶어서 시도를 해보게 된 것이고요. 다행히 뭐 보시고 나서 어색하다 이런 반응은 아니어서 안도했습니다. 네. 네. 이번엔 방송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휴머니멀은 1부 코끼리 죽이기를 시작으로 2부 트로피 헌터와 또 3부 어떤 전통에 이어 4부에서는 지배자 인간이라는 주제로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했는데요. 위원님들은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저는 그 2부에서 보여줬던 트로피 헌터 네. 그 장면들이었는데요. 사냥꾼들이 사냥을 하고 그 자기가 사냥한 그 동물들을 박제해서 이렇게 기념으로 갖고 있고 뭐 이런 정도는 이제 뭐 익히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이걸 트로피 헌터라고 하는 어떤 집단의 모습들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보니까 좀 저는 굉장히 끔찍한 느낌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직접 사냥한 동물의 박제들로 가득한 그녀의 집. All of these have a story. I remember this hunt, you know, the scenario, the pursuit, the failures, and then the success and the meat. And now I continue to honor his life this way. 올리비아처럼 전시 또는 레저를 목적으로 동물을 사냥하는 사람을 트로피 헌터라고 합니다. 트로피 헌팅은 이미 총기, 장비, 미디어 부문 등이 결합된 거대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Thank you. Well done. Well done. Thank you. Thank you. That's a beautiful ram. Okay, ready? Yeah, I'll turn my face more to you so you can actually see it's me, okay? And then maybe I'll have you take some pictures of me dragging it out. 우리 같으면 일단은 좀 그 생명을 죽였다라는 것에 대해서 경건한 무슨 그 사주의 마음 같은 걸 좀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냥을 해서 딱 숨이 제대로 끊어지지도 않은 임팔라 그 사체 앞에서 첫 마디가 멋있다라는 얘기예요. 피를 닦고 그리고 아름다운 그 자신의 어떤 노획물과 함께 멋있는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정말 이게 좀 다른 사람들이구나. 이들이 주장하는 자신들의 행위가 지역사회 발전과 동물의 보호를 위해서 일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저 생각들을 어떻게 저렇게 강인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I know that that animal has sacrificed so that others can live. I recognize that and I give that animal that appreciation. This area was not managed by anybody. Those were all people that before we came here had no job at all. They had no opportunity for employment at all. 특별히 자신들의 행위를 한국의 이런 다큐멘터리에서 다룬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 정서로 보면 되게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인데 올리비아가 저희 프로 섭외에 응한 이유는 헌팅을 알리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정말로 자기가 자연을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표정이 너무 당당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올리비아 이전에 되게 많은 헌터들에게 거절을 당했어요. 이분들 아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너희 이야기를 다 들어주겠다고 해도 이 본인들의 사냥 과정이 보여지는 것만으로도 욕을 먹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절을 한 분들이 많았는데 올리비아 같은 경우는 자기가 하는 일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자신들의 이런 활동을 알리는 것에 대해서 정말 자랑스럽게 또 응했겠네요. 올리비아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리비아가 지금 살고 있는 데가 몬태나주인데 몬태나주는 그러니까 거의 뭐 시골에 사는 분들은 집마다 총 한 자루씩 다 있는 동네인 거예요. 곰 나타나면은 쏠 수밖에 없다. 우리 애들 공격하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동네이기 때문에 사실은 총을 가지고 동물을 살상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우리와는 좀 다르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작진이 그의 생각에 동의하느냐 이거는 전혀 별개의 문제지만 동의하시진 않을 거고 저희도 동의하지 않지만은 그러니까 사실 이제 실질적으로 만약에 정말로 뭐 사자 한 마리 만약 헌팅을 해서 그럼 그 돈 갖다가 정말 뭐 어떤 보호 구역이 유지가 된다라고 만약 그런 논리가 실증된다고 했을 때 사실은 한 마리를 희생해서 많이 살리면 되지 않느냐라는 논리는 항상 통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좀 그 다큐 안에서 거기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답을 주진 않은 느낌이 있는데 입장이 있으신지 도덕적인 입장이. 네네. 사실은 제작진과 프레젠터, 나레이터 어느 한 명도 트로피 헌팅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프로그램 내에서 헌터의 입장과 그런 살생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게 맞느냐에 대해서는 제작진 내부에서도 그렇게 나갈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기계적으로 중립을 지킨 대본을 프레젠터나 나레이터들이 나레이션을 읽을 수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프로그램을 보신 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저희도 그들의 논리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의 결론은 나갔고요. 저희가 실제로 찍으면서도 그 순간이 있습니다. 동물을 딱 쐈을 때 동물이 딱 맞는 순간의 표정을 감추지를 못해요. 네. He's dead. Good shot. Well done. Well done. So in hunting, Zambia, first of all, they are very specific about what you take, and it must be a male. You try not to ever have to take a female unless it's a life and death situation, because she will reproduce. 손맛을 느꼈을 때 그 짜릿한 표정이 순간 탁 보이는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표정 관리를 하고 본인들이 말했던 논리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본인들의 일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저 논리를 만들었지만 그리고 실제로 그게 맞는 부분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냥 동물을 사냥하는 그 행위 자체를 분명히 즐기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지점도 프로그램에서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반대 논리를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사실은 기계적 중립을 하지 않았다는 게 아쉽다는 게 아니라. 네네네. 저희는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너무 딱 프로그램에서 답을 내버렸으면은 저는 이게 왜 논쟁 자체가 되는지를 이해를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당당하게 주장하는 목소리에 어떤 논리가 있기 때문에 더 충격적으로 다가왔고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주장을 하는가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게 만드는 지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 시청자들에게 열린 대답을 줬다는 생각도 들어요. 시청자분들께서 그걸 보고 보여주시는 반응이 네.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정도의 극렬한 헌터들에 대한 거부감 내지는 반대의 목소리가 나온 것이 저는 저희 프로그램의 의도가 반영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계속해서 이제 프레젠터들의 역할에 좀 많이 이입을 해서 봤기 때문에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2부에서 유해진 씨가 코끼리들이 이제 묘기를 펼치는 모습을 보고 더 이상 이제 이면의 진실을 알게 된 다음에는 이 광경을 보면서 즐길 수가 없었다라고 나레이션을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Blind? Yeah, both eyes. 어떤 그 선천적인 거예요? 아니면 어디에서 หกนะแล้วก็เขาเรียกอะไร 그럼 얘도 지금 안 보인다는 거죠? 대체 이 녀석들은 무슨 일을 겪은 걸까요? 여전히 태국 전역에서 4천 마리에 가까운 코끼리들이 관광과 트레킹, 노역에 동원되고 있습니다. 1, 2, 3, good job.
하지만 이면의 진실에 눈을 뜬 이상 더 이상 저 코끼리들을 보며 웃을 수 없습니다. 저 꼬챙이가 혹시나 또 눈 찌르지 않을까 조마조마해서 못 보겠고 제가 몰랐던 게 그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 장면이 이제 일반 시청자들의 입장하고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유해진 씨가 그 진실을 몰랐을 때 관광객의 위치가 바로 우리 시청자들의 입장이었고 또 그 사실을 알게 된 다음에는 더 이상 우리는 그 세계에 눈 감을 수 없게 된 거잖아요. 코끼리 서커스장이 마침 저희가 찍은 차일러트의 코끼리 생태공원에서 정말 불과 5분 떨어진 곳에 있는 곳이었어요. 가까웠나요? 정말 가까운 곳이었어요. 제가 너무 슬펐던 거는 유해진 씨가 그렇게 울고 있는데 옆에 있는 관객의 80%가 다 한국 분들이시더라고요. 너무 즐거워하면서. 네네. 그러니까 그게 모르시는 분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약간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것들을 유해진 씨가 되게 그 눈물로 되게 극적으로 표현해 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보통 이렇게 동물이 학대당하는 장면들을 찍을 때 신체적으로 학대당하는 장면들을 많이 찍는데 여기서는 코끼리들이 이렇게 심리적으로 어떻게 충격을 받는지 그 마음이 어떻게 다치는지까지도 같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코끼리가 눈물을 흘리는 거였죠. 네. 네. 그 코끼리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다 되게 예전에 멸종한 초식공룡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막 머리가 되게 나쁘고 그냥 식욕만 있고 움직임이 둔한. 근데 그게 아니고 코끼리는 정말 머리가 좋은 동물이고 본인에게 당한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자기가 거울을 보면 자기가 누군지도 알고 자기 가족 구성원들을 전부 다 기억하는 그런 공동체 의식이 있는 동물이라서 이런 동물이 받는 상처가 아무래도 그런 것들에 대한 인지가 없는 좀 더 지능이 낮은 동물보다는 조금 더 고통스러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말씀하신 대로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관광을 가서 보았던 코끼리 쇼나 뭐 돌고래 쇼 이런 것들을 더 이상은 보지 말아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휴머니멀 안에 보면은 동물들을 통해서 그런 세계들을 보여주고 어떻게 공존을 할 것인가를 보여주시는데 아마 이 외에도 다른 동물들도 많이 이런 그 학대의 대상이 되고 그 무참한 그 사육의 현장에 놓여져 있는 동물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런 동물들을 선택하셨던 어떤 기준 내지는 또 그 취재하는 과정에서의 고민 이런 것들은 어떤 거가 있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 동물들이 없어지면은 그 다음에 나타나는 부수적인 효과가 가장 큰 동물들. 예를 들자면 뭐 사자다 그러면은 사자가 없어지면 초식 동물이 늘어나고 초식 동물이 늘어나면은 초식 동물들이 풀을 다 먹어버리기 때문에 아프리카가 금방 사막화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초식 동물의 개체수를 조절하는 역할을 사자가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인간이 사자를 죽이면 사막화를 막을 수 없게 되는 지경에 이른다는 것들을 환경 전문가들이 경고할 정도로 일종의 상징이라고 생각해요. 예, 저희가 뭐 덩치가 작은 동물, 뭐 개체수가 많은 동물은 그러면은 뭐 죽어도 된다는 뜻이냐 전혀 그런 뜻은 아니지만 이 동물들이 하나의 상징으로 작용해서 생명의 소중함을 코끼리 한 마리의 죽음이 더 드라마틱하게 보여줄 수 있지 않나 이 지점을 고민하고 동물도 좀 고르게 된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일 충격적인 장면으로 꼽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고래 학살 장면인데 배들이 에워싸고 있는 것은 돌고래 물입니다. 그물을 벗어나려 발버둥 치는 돌고래들. 다이버들은 이 돌고래를 사정없이 잡아 물속으로 쳐넣습니다. 이렇게 고래를 잡는 기간은 1년 중 무려 6개월. 연중 포획량은 2,000마리가 넘습니다. 일본 타이지 마을의 그 돌고래 포획 장면 같은 경우에는 국내 최초로 그 화면을 직접 그 취재를 했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만큼 된 게 굉장히 좀 힘든 과정이었을 텐데 어떻게 성공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은 저희가 이제 찍은 활동가분들이 매일 아침 새벽 4시 반이 되면은 이제 출근하듯이 가서 해안가에서 이제 드론을 들고 기다리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차를 몰고 이제 마을에 진입하는 순간 바로 경찰차가 따라붙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는 타이지 마을이 아니고 이분들을 찍으면서 팔로우하는 형식으로 취재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배가 나가거나 돌고래 사냥이 있는 날은 저희는 이분들을 찍고 그분들이 찍은 자료를 저희가 공유할 수 있게 되는 형식으로 취재를 하게 되었고요. 뭐 여러 가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문제나 이런 것들 없이
다행히 취재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계적 석학 제레드 다이아몬드와 동물학자 제인 구달의 인터뷰 장면도 인상 깊었는데요. 인터뷰가 어떻게 성사가 된 거예요? 근데 실제로 만나신 거죠? 아, 그럼요. 네, 저 자료 화면인가. 인증샷을 갖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게 이제 제인 구달 박사 같은 경우는 사실 누가 봐도 트로피 헌팅 같은 것은 정말 혐오할 게 확실한 동물의 입장에서 말씀해 주실 만한 분으로 섭외를 한 거고,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 같은 경우는 이제 인류학자시고 인간이 어떻게 해서 어떤 문화로 왜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가를 좀 더 현상학적으로 한 발 떨어져서 말씀해 주실 분이 필요해서 섭외를 넣었는데, 제인 구달 박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일단 저희가 딱 기획안만 나왔을 때 바로 보냈고요. 네, 너무 바쁘셔서 작년 1월인가 섭외를 넣었는데 11월 말에 중국에서 2시간 인터뷰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바쁘시고,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님 같은 경우는 마침 한국에 맞아요. 오실 일이 있었어요. 네. 예, 그러면 한국에 오실 때 인터뷰를 하겠다라고 설득을 해서 그래서 인터뷰 섭외에 성공하게 되었네요. 근데 저는 그 전문가분들 인터뷰가 나왔을 때 되게 놀랐던 부분이, 아까 아나운서님도 질문하셨지만 진짜 섭외한 건가? 그래서 혹시 재인용된 화면이 아닐까 이런 의심도 들고. 네, 전혀 아닙니다. 네. 섭외입니다, 섭외. 네, 지금 다큐멘터리 시장이 저희 지상파에서 만드는 것이 반드시 TV 온에어만을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이제는 뭐 각종 OTT라던가 아니면 해외 판매라는 것이 이제는 되게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도 이루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전 세계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석학들이 나오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나오면 좋겠다라고 해서 섭외를 넣었는데, 다행히 그 두 분 다 뭐 한국에도 많이 오셨었고 우리나라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으신 분들이 아니어서 이런 취지의 프로그램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야 되는데, 특히 우리나라랑 일본 같은 경우는 아시아에서 좀 이런 문화를 선도해 나간다 그래야 되나? 뭐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인터뷰 전후에 사석에서 해주시더라고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생생한 이야기들 많이 들을 수 있었는데요. 김현기 PD님, 오늘 함께한 소감이 어떠세요? 사실은 정말 따뜻한 내용,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있지만 누구나 알아야 될 불편한 내용들이 모여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시청자분들이 가져주시니까 그게 일단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MBC가 그동안 창사 특집 다큐를 계속 해왔고, 저는 이게 버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예전에 처음 세렝게티 같은 다큐를 찍었을 때는 정말 가서 버전 1이죠. 가서 있는 동물 그대로 찍어오는. 그러다 이제 눈물 시리즈 같은 것으로 가면 거기에 이제 인간의 역할이라던가 그런 인간이 줄 수 있는 영향에 대한 고민이 좀 들어가고, 거기서 이제 버전 3가 저는 뭐 휴머니멀로 오면 여기서부터는 그 역할에 대해서 보다 가까이서 직시하고 이것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 지금 계속 진화해 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시청자분들께서도 한 번 더 고민하고 함께 공감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합니다. 네, 인간과 동물의 공존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MBC 창사 특집 다큐멘터리 휴머니멀. 다음 주에 방영될 마지막 회에서는 지난 1년여의 제작 현장을 담은 공존으로의 여정편이 방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마지막 여정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